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들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때와 비교되는 기저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두 번째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현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중안 및 친중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우려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과정을 통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는 58%,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는 63%, 한국 리서치에서는 66%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100일 지지율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들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때와 비교되는 기저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차별화된 어떤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소통이라든가 현장 중심 어떤 그런 국정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현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중안 및 친중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우려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과정을 통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그런 별건의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고 국민들에게 많은 안도감을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민주당에서 민주당식 개혁 입법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이라든가 여야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작용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에도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57%로 과반을 넘겼는데요. 이 부분이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지난 문재인 정권 말기에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파기가 됐었는데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그때는 부담이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정말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독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깰 수 있냐? 즉 네. 검찰의 이런 검찰권 남용이 싫다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파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즉 검찰 권력으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되지만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네. 이 균형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점에서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면서도 국민들과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의 앞으로의 개혁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경제 문제도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 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어떤 사안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어떤 특정 사안 이 하나가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집단인 이제 민주당이 거대 입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이제 반기업 그런 좀 이미지 그런 반기업 정세에서 비롯된 그런 입법 이 폭주 행위가 상당히 앞으로 한국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든지
또 과도한 재정 확대 정책에서 비롯된 그런 재정 건전성의 우려는 국가 신인도가 이제 신용 등급이 만일 하락이 이르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이제 경제적인 파고가 이제 생길 그런 원인 제공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반기업 그런 정서에서 비롯된 그런 입법 폭주 행위라는 게 그게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말 남발되어지고 이미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런 민주당 중심의 입법 폭주가 계속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미국의 관세에서 비롯된 이 갈등 구조가 결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이제 어려움으로 이제 표면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간 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통치권으로서 행정의 영역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인 민주당이 당정 관계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입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게 사법 개혁이나 검찰 언론 개혁까지 모든 그리고 경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면은 이거는 결론은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갤럽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 민주당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도 혁신이 필요하지만 민주당도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이재명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거를 본 것처럼 민주당도 옛날의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으로 지금 탈바꿈할 시점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대선 득표율은 49였는데 지금 뭐 100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지지율을 보면 50% 후반에서 60% 초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지자 이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4명 중에 1명은 새로운 층이에요. 새롭게 이 진보 정권을 평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게 민주당에서 코어 세력으로 이 끌어들인다면 민주당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0% 후반에서 40% 초반대에서 지금 이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저는 슈페트가 말한 것처럼 좀 창조적 파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뉴민주당으로 좀 변신을 하려고 하면 이 중도층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은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이렇게 뭐 원내지 투탑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민주당이 좀 더 저는 좀 혁신이 지금 필요할 때고 새로운 민주당 2.0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를 계기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에서 국민의힘 극우 정당화를 걱정하는 응답이 68%를 기록했는데 장외로 향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초반이라고 할 때 개별 현안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거나 장애 집회하거나 했을 때 20% 초반보다도 높으면은 어떤 형태로든 지지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20% 초반보다 비슷하거나 낮으면은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극우 정당화를 걱정한다는 여론이 68%이고 우려하지 않는다가 21%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현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고착시키거나 때에 따라서는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지지율이라는 거죠. 적어도 장애 집회만큼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초반, 국민의힘은 20%대 초반,
뭐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이 지지율이 20% 차반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이슈나 쟁점, 뭐 장애 집회를 놓고 볼 때 목표로 하는 정당 지지율이 한 40%라면 적어도 국민의 한 40%가 동의하는 수준 정도의 눈높이는 좀 맞춰줘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